우리가 지난 시간에 굿 디자인 실현 방안까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것도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고객의 시각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고객의 시각에서 고객이 원하는 경험을 제품에 담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고객이 경험하게 될 모든 요소, 모든 과정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마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 디자인 실현 방안의 마지막 파트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내용으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광고들. 이제 고객들은 제품을 살 때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자신만이 얻을 수 있는 독창적인 경험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세분화되는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혁신 방법론으로 디자인 싱킹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디자인 싱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업, 제품, 서비스 등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 싱킹은 디자인적 사고라고도 불리며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뜻합니다.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바로 사람과 공감입니다. 디자인의 기본 과정인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 소비자적 관점이 더해지는 것이죠. 즉, 인간의 욕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고민을 찾아내 최적의 해법을 도출하되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고객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고객이 경험하게 될 결과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구글, 애플, 인텔 등의 글로벌 기업들 역시 혁신 창출의 방법론으로 이 디자인 싱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컨설팅 업체 피오르의 관리이사 셸리 에번스는 디자인 싱킹이란 상품 개발 과정에 비즈니스와 기술적 요구를 통합 적용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법론으로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인간 경험에 대한 고려다. 이를테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며 관련 기술 개발 활동에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것도 디자인 싱킹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의 최고 경영자 팀 브라운은 디자인 싱킹의 과정을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며 고객이 느끼는 문제를 파악하고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니즈를 찾아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아이디어는 1시간가량의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100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방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채택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입니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제품 또는 시범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에게 선보이고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싱킹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헬스 테크놀로지 기업 필립스는 1990년대 말 디자인 중심의 정책을 펼치며 소비자를 위한 헬스케어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필립스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심과 불안감에 주목했고, 딱딱하고 사무적인 병원의 분위기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변화시켜주는 디자인 솔루션, 앰비언트 익스피어런스를 고안해냈습니다. 실제 상품으로 개발된 필립스의 키튼 스캐너는 MRI 촬영에 대한 소아 환자의 공포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 촬영 놀이기구로 아동이 직접 동물 인형으로 스캔을 체험해보고 스크린에 인형의 스토리가 담긴 애니메이션이 나오도록 하는 등 아동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검사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스캔에 걸리는 시간, 마취 아동의 수,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관찰과 공감을 통해 아동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키튼 스캐너라는 성공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낸 것이죠. 2000년까지 연간 37%의 성장을 이뤄내며 약 694억 원에 달하는 연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 옥소. 옥소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옥소 제품의 설립자 샘 파버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아내가 힘들게 사과를 깎고 있는 모습을 본 후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주방용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990년 마침내 수백 개의 모델과 광범위한 제조 연구를 거쳐 15개의 굿 그립 주방기구가 시장에 소개되었고 주방기구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옥소의 제품들은 뭉툭한 손잡이를 지니고 있어 세련되거나 예쁘지는 않지만 사용할 때 힘이 덜 들게 하고 고무로 되어 있어 가볍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옥소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배려 깊은 디자인, 혁신적인 특성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관찰하고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디자인적 사고가 혁신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옥소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옥소의 CEO 알렉스 리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옥소가 만들고 싶은 상품군을 정하고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 5개를 추린다. 이제 불편함을 찾아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모든 제품을 사용자 시각에서 접근한다.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불편함을 찾아낼 수 없다. 가장 열정적인 사용자라야 불편함도 가장 열정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용자는 옥소 직원들이다. 이처럼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며 기업 혁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디자인 싱킹. 이제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보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욱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간단하게 보여준 동영상이었는데요. 디자인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인데요.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5분여 정도의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Designers used to focus all their attention on aesthetic-driven design. So this means creating beautiful objects that we can give to consumers. The role of design has changed dramatically in the last 15 to 20 years. I think 15 or 20 years ago it was very much focused about product or object orientated delivery, about the shape and the form and the functionality of a thing. And now design is, the remit of design is far wider, and so it's spread across a wider spectrum, and then it has also spread kind of vertically, and design has bled into other areas of business and the economy, even into governmental policy. It has become a much wider and a much more important subject area. Well, design is just such a great subject area because it involves so many different skills, expertise and crossover across domains. So to do design you need to understand about people and you need to understand about stuff, and you also need to be able to think about thinking. And it's principally through our thinking skills that we can do good design. So it's very much about taking your skills and seeing perhaps where you can take society. Through design thinking, through practice of your design skills, we hope that we can move society forward towards a better future. And that's part of the motivation of many designers. We are not isolated as designers, we're not isolated as design thinkers. We can communicate on a daily basis. And although there will be differences, an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design field in the United Kingdom and here in South Korea, and it's principally through our thinking skills that we can do good design. And that does involv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So it's this multiplicity of skills and technologies and people, and you throw aspects of these into the mix in order to deliver good design. It was really interesting actually because the Kai students have a very different design approach to us. So it's kind of two different worlds colliding.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상해 보이고 저희에겐 되게 구세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화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 있고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활동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From visiting the market, it seems to be very fast-paced, very busy. Seems like everywhere there's a lot of bustle, really like fast-moving scooters and mopeds, crazy kind of delivery systems. In the future, design is going to change, but the future is also going to change design. So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e design discipline is that we remain flexible and experimental and open-minded, and that we keep changing our ways of operating so that we can respond to the new challenges that face us. But probably in a far stronger way, people have recognised the importance and the power that design thinking and design processes bring, into any form that requires new thinking, originality and innovation. The role of design is very important, and that's been there's far greater recognition of that in today. Improve the world's society, and whether that needs an object, whether that needs a service or a new policy or just a way of thinking, that's what we're interested in discovering. So it's not about just creating the object, it's about delivering the right solution to the right question. 디자인 영역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은지, 그리고 단지 물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지역 특성, 뭐 이런 것들도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으로 다루어진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의 프로세스, 특히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영상을 좀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그리고 중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즐거움이든 건강이든 뭐 편리함이든 뭐 여러 가지 고객들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거기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들은 good experience,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그것을 과제로 연결시켜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객은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이러한 경험을 구성하는가 하는 이 물음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그런 디자인 싱킹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고객들의 경험은 다양하죠. 무지 많아요. 어떤 경험이 고객들에게 과연 좋은 경험들인지, 좀 전에 우리가 영상 속에서도 사용자, 열성적인 사용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열성적인 사용자를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경험을 디자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인터페이스. 그죠? 그게 바로 제품과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에는 외관, 그리고 UI,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외관에는 스타일, 재질, 컬러 등등등이고, 유저 인터페이스에는 버튼, 화면, 안내문, 이런 것들이 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된 것들이라고 봐야겠죠. 그 인터페이스는 바로 얼마나 독창적인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작용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사용성, 특히 중요하겠죠.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굿 디자인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외관, 유저 인터페이스 등 구체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디자인이 초기에 정의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평가의 문제겠죠. 고객들의 경험과 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사용성과 감성적인 측면에서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고객과 제품 간의 상호 대화 구조라고 얘기하는 인터랙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인터랙션이 경험과 인터페이스 중간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느냐, 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과 제품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적 사고, 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얘기를 앞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것은 고객들의 경험을 가지고 관찰한 고객들의 경험을 뭘 통해서, 그게 제품이 됐건 시설물이 됐건 지역의 공간이 됐건 인터페이스를 뭘로 만들어 주느냐, 외관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성을 느끼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현이 돼야 정말 굿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결국은 다 이런 내용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굿 디자인이 갖춰야 될 조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그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마 앞에 강의 자료들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과제로 낸 것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과제가 그 오류를 유발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사용하고, 또 그걸 개선한 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개선 방향에 정리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또 올려도 놨는데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정리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조금, 물론 자기 생각, 본인 생각도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맞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보면 본인들의 생각을 잘 정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심리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한 용어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이 공부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디자인 심리학을 공부한 보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할 바에는 뭐하러 우리가 이 디자인 심리학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내용을 항상 강조하는 거고, 그 배운 내용을 내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어떤 대상물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정리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영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르더라도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굿 디자인 실현 방안에 이런 경험 디자인을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또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소비자의 잠재 니즈 발굴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좋은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잠재 니즈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언어로서 표현하기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 숨겨진 무의식적 니즈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작동시키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관찰이라는 걸 통해서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고객이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숨겨진 잠재 니즈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만, 그런 계량적 조사에만 의존할 경우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극히 제한적이고, 또 실제와는 사실은 무관한, 관련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의식적인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의 정말 본래 숨겨져 있는 니즈를 말로 또는 의식적 사고를 통해서 설문에 응답하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마케팅 서베이, 기존에 해오던 그런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가 힘들다, 얻을 수가 없다. 오늘날의 사업의 기회 창출은 소비자들이 표현할 수 없는 니즈를 어떻게 읽어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P&G의 마케팅 담당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하고 소비자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또는 그런 선도 사용자들을 연구하고, 때로는 소비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이건 이제 실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데 연구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리 측정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고객의 잠재 니즈를,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굿 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객 니즈 포착을 넘어서서 인간 본질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미래 트렌드까지 예측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이나믹한 소비 니즈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지역 특색 및 문화 등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몇몇 기업들은 인텔의 경우는 People and Practice 그룹에서 인류학, 심리학 전문가들이 문화와 생활 양식 연구를 토대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텔은 뭐예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반도체 칩이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고 컴퓨터에 들어가고 그런 아주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인텔이라는 회사도 이런 인간의 그죠? 실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생활 장면에서의 문화와 생활 양식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애플도 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겠지요. 물론 영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하고 있습니다. P&G라는 기업도 하고 있어요. CJ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LG생활건강 다 하고 있어요. 뭐 부서나 그 팀의 이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런 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전시회 참관 또는 시장조사 기회를 확대해서 디자인, 감성, 소비 트렌드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굿디자인 실현 방안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굿디자인 실현 방안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파트가 되는 조직 차원, 기업 조직 차원에서의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기말고사와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 강의를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요거 관련된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한두 개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원상 교수입니다. 최근에 광명의 이케아라는 북유럽의 가구 기업의 정식 매장이 오픈하면서 화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오픈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은 그깟 가구 회사가 왜 그렇게 화제가 되나 그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왜 이케아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지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유행일 뿐일까요? 우선 이케아는 자신들의 특유의 인테리어의 주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케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선제안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파는데 가구뿐 아니라 소소한 수납용품,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다양하고 또 저렴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를 또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더 높은 부가가치와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브랜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케아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고객들에게 일은 같이 하고 그렇게 수익은 나누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게 되시면
완전히 완성된 가구를 집에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 조립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케아 매장에 가시면 가구들이 조립 직전의 상태로 이렇게 평평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고객들은 이걸 카트에 담아서 사와서 DIY로 직접 조립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일은 같이 하고 수익은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감각, 감정, 인지, 활동, 관계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케아는 이 중에서 활동적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케아는 제품들을 모듈화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 중에 원하는 것만을 골라서 직접 조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용도로 다양하게 제품을 변형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분명 이런 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케아는 자신들의 제품들에 고객들의 경험을 이렇게 결합시킵니다. 그런 결합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완성된 가구를 움직이고 배달하는 데 드는 엄청난 물류 비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포장되어 있으면 수송, 보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다른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험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근데 사실은 모든 자동차가 다 경험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현대나 르노, GM, 포드 등 이런 자동차들은 기능과 성능 중심의 아주 실용적인 자동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르쉐, 제규어, 허머, BMW, 레인지로버 이런 자동차들은 대표적으로 경험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판다기보다는 그 제품과 브랜드가 주는 전반적인 체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에 열광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사는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요, 한때 구호를 Sheer Driving Pleasure, 운전의 즐거움 이렇게 내세웠었고요. 제규어 같은 차도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 있는 차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장률이나 가속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이죠. 하지만 유려한 디자인이 있죠. 또 특유의 선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또 디자인적인 경험 때문에 제규어의 골수팬이 있는 거죠. 포르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허머, 아주 기름 많이 먹고 기능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 있지도 않은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허머가 주는 도전적인 어떤 남성적인 강렬한 이미지적인 체험,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잘 팔리는 상품이 되고 있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험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아메리칸 걸돌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저 화면에 보이시는 인형이 대형 마트에 가서 얼마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중국산 제품이면 10,000원, 20,000원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형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거나 잘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그 인형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형만 판다면 정말 10,000원, 20,000원 이상 받기 어려운 제품인데요. 이 인형에다가 고객 경험을 녹여서 같이 파는 게 아메리칸 걸돌입니다. 여러분, 이 아메리칸 걸돌은요, 이 인형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인형의 스토리를 같이 팝니다. 가게에 가시면 인형의 족보가 있습니다. 물론 동화 작가가 쓴 건데요. 조상은 영국에서 이민한 누구고 어디서 자라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스토리가 인형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형 옷 가게가 있어서요. 옷을 사서 입히도록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요. 인형을 위한 미장원도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인형 미장원인데요. 아이들이 인형에 머리 치장을 해주고 물론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액세서리도 있고요. 가구도 있고요. 인형의 집도 있고 인형의 옷을 잘 입히게 하기 위해서 패션 잡지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메리칸 걸돌은 인형 하나는 10불, 10,000원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인형이 고객 체험이라는 부가가치와
결합되면서 인형 하나의 값만 100불이 넘고요. 이 인형을 통해서 창출되는 매출은 그보다 10배 이상 되겠죠.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풍부한 고객 경험의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제품에는 어떤 경험들을 결합해서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케아처럼 고객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것이 때로는 색다른 체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평범한 인형에 이야기를 불어넣는 것도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그 자체만으로 한정짓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고객의 경험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죠? 정말 이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가격이 고객의 경험을 덧붙인 것과 그냥 파는 것 간의 차이가 엄청나죠. 10배의 가치를 담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인가요? 스타벅스의 얘기도 좀 봤었고요. 많은 그 고객의 경험을 연구하고 고객의 경험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또 마케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과 다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경험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이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것을 얼만큼 구현시켜 주느냐, 제공을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경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좀 전에 본 이케아 같은 경우는 직접 가구를 고객이 조립하게끔 그렇게 미완성의 제품을 넣어놓고 최종적인 완성은 고객이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도 또한 고객은 색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듯 고객의 경험과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잘 매치가 되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그런 사용성과 감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건가, 어떻게 느끼게 해줄 건가, 사용성과 감성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줄 건가 하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디자인 프로세스지만 모든 측면에서 다 고려가 돼야 되고, 마케팅적인 측면, 제품 개발 측면,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연관되어져서 완성된 제품이나 어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굿 디자인의 총체적인 실현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질문은 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들이 다 지금까지는 과제에 관련된 그것도 제가 다 공지해드린 이미 수업 시간에 얘기한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들이었어요. 아무튼 이번 학기도 벌써 14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